워렌 버핏 1. 어린 시절의 경험. 워렌 버핏은 어릴 적부터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말 판매를 도우며 돈을 버는 경험을 하였고, 이 경험이 그의 재무적 지식과 자산 관리 능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관심을 가지며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갔다.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버는 경험과 수학적인 능력은 버핏이 자산 관리와 투자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자신의 투자 회사를 설립하며 초기에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구축하였다. 이후에는 투자 방법과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며 뛰어난 투자 실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버는 경험과 수학적인 능력을 토대로 성장하며 투자 분야에서의 성공을 위해 항상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노력하였다. 그의 투자 철학과 전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적극적인 자산 배분.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중 하나는 적극적인 자산 배분, 액티브 에셋 앨로케이션이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군으로 분산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버핏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했다. 그는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지만 채권, 현금 등의 안정적인 자산군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였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안정적인 자산군의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며 주식 등의 위험 자산군의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와 기업 경영 전략 등을 꼼꼼히 분석하며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에 주로 투자하였다. 이는 투자 대상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버핏은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실천하면서도 저항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더욱 꺼리기도 했다. 그러나 버핏은 적극적인 자산 배분의 개념을 실천하여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공적인 투자자로 자리매김하였다. 3. 가치 평가 지표. 워렌 버핏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지표들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PB 비율, ROE, 현금 흐름 등은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PB 비율,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 주가를 회사의 순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로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 가격이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을 때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이하인 경우 가치주로 간주됩니다. 워렌 버핏은 PB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ROE 리턴 안 에버지. 기업이 자본금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OE가 높을수록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인 투자 자본을 생산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워렌 버핏은 현금 흐름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워렌 버핏은 PB 비율, ROE, 현금 흐름 등의 지표들을 사용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는 이러한 지표들을 분석하고 기업이 그 지표들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4. 위험 관리. 워렌 버핏은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1.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기. 워렌 버핏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 워렌 버핏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단일 기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별, 지역별 등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높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사용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기업 평가. 워렌 버핏은 기업을 평가할 때 실적 지표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역량, 기업의 경쟁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금융 지식 습득. 워렌 버핏은 금융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였습니다. 투자에 앞서 기업의 재무 상태, 경쟁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5. 장기적인 시각. 워렌 버핏은 투자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 관리 방법을 통해 워렌 버핏은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5대 규모 인수합병 M. 워렌 버핏은 대규모 인수합병에 참여하여 성공한 사례로 여러 가지를 거론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버핏이 1988년도에 인수한 테크스트론 텍스트란이다. 이 투자는 버핏이 대규모 인수합병에 대한 대안이라는 제목의 1983년 버클리 카운티 증권분석사회에서의 연설에서 이야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테크스트론은 비행기 엔진과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버핏은 이 회사의 지분을 4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인수는 당시 버핏의 기업 가치 평가 방식에 따라 테크스트론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현금 흐름과 이익 등을 분석해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테크스트론 인수합병에서 버핏이 더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인수 직후에 테크스트론이 조직 구조를 재조정하여 비즈니스 라인을 단순화하고 비즈니스 제품군 중 일부를 처분하여 현금 흐름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과 행동은 테크스트론의 경영진과 협력하면서 이루어졌으며 버핏은 이를 팀워크와 조직적으로 인수합병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자신의 연설에서 언급했다. 결국 버핏은 이 인수합병을 통해 테크스트론의 가치를 높이고 테크스트론 주식을 보유한 버핏 자신의 자본을 더욱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은 버핏이 인수합병에 참여할 때 항상 강조하는 오랜 기간 동안 생산성 높은 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다. 6. 경영 능력. 워렌 버핏은 안정적이고 잘 운영되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CEO의 경영 능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우수한 CEO를 찾는 데 노력하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들과의 협력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EO 선발. 워렌 버핏은 CEO를 선발할 때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션과 가치관을 고려하며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위해 CEO의 경영성과 인터뷰 이전 경력 등을 검토하고 그들의 성격 가치관 등을 파악합니다. 경영진 지원. 워렌 버핏은 CEO와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CEO와 회사의 방향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그는 CEO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CEO에게 영향력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기업 방향성 확인. 워렌 버핏은 CEO와 함께 기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 CEO와의 회의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 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경영 위험 감소. 워렌 버핏은 CEO와 함께 기업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위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CEO와 함께 기업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과평가와 보상제도. 워렌 버핏은 CEO와 함께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며 보상제도를 개선하여 CEO와 경영진이 더욱 높은 성과를 내도록 격려합니다. 7. 개인적인 생활. 그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졌던 관습과 습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생의 대부분을 책 읽기에 쏟았다.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책 읽기에 쏟았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와 경제 관련 서적을 좋아했으며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버핏은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과는 달리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은 평범한 주택이며 자동차나 옷 등도 평범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3. 일관성 있는 투자 철학을 유지했다. 버핏은 투자에 대한 철학을 매우 일관성 있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진과 재무 상태, 산업 전망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본질적으로 좋은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친구와 가족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 버핏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 중 일부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5.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했다. 버핏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주로 스윙 세팅이라는 운동을 즐겨하며 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금연을 했습니다. 6. 자선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버핏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 일부를 자선 활동에 기부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2010년도에는 자신의 재산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7. 대중적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 버핏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대중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종이와 연필을 사용해 직접 계산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팔 좋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능력을 가졌다. 버핏은 자신과 비슷한 철학을 가진 좋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의 파트너로 합류한 캐롤 라커 캐럴 루미스와 카를로스 슬림 칼로스 슬림과 긴 시간 동안 협력하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전파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국가족의 경영적인 역할을 지원했다. 버핏은 자신의 가족들이 경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에게 언제든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회사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적극적인 멘토링을 실천했다. 버핏은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와 경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멘토링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면서 다음 세대의 경제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8대 중서 워렌 버핏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이자 경영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투자 철학과 경영 철학 등의 가치를 전달하며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버핏은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긴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전달한다. 이 연설은 매년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소마 클럽 레터라는 이름의 투자 지침서를 출판하여 투자자들에게 철학적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는 가치 투자에 대해 노력해 전파하며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이성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를 권장한다. 또한 그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이해하고 투자의 기초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버핏은 자신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경영에서 지켜야 할 가치들에 대해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한다. 이 가치들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 환경 보호, 고객 만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기도 한다. 그는 많은 후배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공유하며 지원해왔다. 그는 후배들이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강의나 멘토링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회사의 후배들을 채용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의 후배들을 소개해줌으로써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과 경영 철학 등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인성으로 유명하며 자신의 성공을 자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버핏은 자선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 사업에 기부해왔다. 그는 더 기빙 플래지라는 운동을 시작하여 부의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할 것을 서약한 많은 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자신의 양육과 교육에 기여하는데 이러한 자선 활동을 통해 미국의 사회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워렌 버핏의 가치와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경영 철학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치들은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지식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부사회적 책임 워렌 버핏은 부의 책임을 가진 부자로서 자신이 건립한 버핏 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자선 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버핏 재단은 1964년에 설립된 미국 내외의 다양한 자선 사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 재단은 주로 교육, 인구, 보건,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버핏은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버핏 게이츠 기금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내외의 다양한 대학에도 기부를 하고 있다. 그는 또한 The 버퍼 덜리 차일드 우드 펀드라는 단체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워렌 버핏의 활동들은 그가 부의 책임을 잘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10. 후속자 육성 워렌 버핏은 자신이 성공한 경영 철학과 투자 철학을 후속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버핏은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경영과 투자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전달하였다. 대표적으로 버핏의 투자 철학, 워런 버핏의 30년 버팔로에서의 강연 등의 책들이 있다. 또한 버핏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실제로 실천하는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버핏 게이츠 기금을 통해 기업가들에게 자금적인 지원과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기업가들은 버핏의 경영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여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버핏은 자신의 후속자로서 지명한 인물들에게도 자신의 경영 철학을 전달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사장으로 지명한 찰리 먼거와 함께 매년 주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경영 철학에 대한 강연을 하며 후속자 양성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버핏이 자신의 경영 철학과 투자 철학을 전달하며 후속자들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며 버핏이 일종의 경영 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